유명분들이 왜 영어 공부에 약하시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세요. 토익 LC 네. 좀 팁 하나만 주신다면? 일단은 주의되든 받으든 이 점수가 나오든 시험은 무조건 한번 보시고요. 완벽한 사람은 언어 공부하시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못하는 거구나. 오늘 주제는 바로 스타 강사 유수연 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익 LC 네. 좀 팁 하나만 주신다면, 뭐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다 10시간 넘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 정도만 딱 가볍게. 이런 게 되게 이런 질문이 예를 들어서 책 어떻게 하면 잘 써요? 네네. 잘 팔리는 책 어떻게 써요? 네네. 한 줄로 알려주세요. 부담스럽네요. 그죠? 네. 어렵죠.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뭐 네, 이런 네, 질문이 네. 가장 어려운 네. 질문인 것 같고요. 더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이런 거, 꿈은 네. 어떻게 찾아요? 네.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산으로 가게 되고요. 네. 예, 갈수록 이제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네. 간단한 거는 일단은 주의되든 받으든 이 점수가 나오든 시험은 무조건 한번 보시고요. 이 점수. 가 나오더라도 시험은 일단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 뭐 배워야지 책부터 펴서 네네. 이거 공부해야지 이런다고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챕터 1부터 보시면 코끼리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보고 있으면 다리고 네네. 동사 보고 있으면 꼬리고 코끼리 전체가 안 보여요. 이 책 먼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인강을 선택하시기 전에 일단 시험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큰 그림이 뭐구나를 위해서 한번 시험을 보시는 거죠. 시험을 먼저 쳐라 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파트별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스킬이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 영어들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 맞춰서 공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제 가이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왜 이런 가이드를 배우나를 이해를 하면서 배우시면 스킬이나 가이드를 따라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원래 영어 실력이 있든 없든. 네네. 그런데 그냥 가이드나 스킬만 들으시려고 하면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네. 그리고 영어책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그래머 인 뉴스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왜 영어 공부에 약하시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명사 그러면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지번명사, 군진명사, 추상명사 이러면서 명사 끝나는 데만 2주가 걸려요. 그 다음에 동사 들어갔어. 동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이러면서 또 2주가 갔어. 그러면 명사 까먹어요. 그치. 그러면 다시 명사로 돌아가세요. 그러다가 다시 해서 동사를 가면 이번에는 동사를 까먹어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를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동사에서. 네, 완벽한 사람은 언어 공부하시기 힘들어요. 언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못하는 거구나.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시는데 의외로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그래머 인 뉴스 같은 경우는 2주 동안을 아무것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왼쪽 페이지만 쭉 책 읽듯이 읽으세요. 그러면서 한 2 정도를 오른쪽에 문제 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2주 정도.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보라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보시는데 오른쪽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서 그리면 명사가 이쯤에 앉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동사는 이쯤에 앉아 있는 거고 나중에 뒤에 가서 뭐랑 만날 거구나. 이런 이제 나선형이 그려지는 거거든 머리에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언어 알고리즘이 생길 때까지 도르셔야 돼요. 이렇게 몇 바퀴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끊어서 보시는 거야.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다 끊어져 세포가 되면 명사 따로 동사 따로 이렇게 되면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생기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때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큰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생기죠. 이게 세 번째 보는 걸 말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언어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LC만 한다고 LC만 오르지 않고 RC만 한다고 RC만 오르지 않고 그러면 어휘만 한다고 어휘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단점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단점이 사실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근데 또 장점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군대식 영어잖아요. 주입식이라고 얘기하고 뭐 갇힌 사고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모든 시험에는 가장 강한 교육 방식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나라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그쵸. 어느 나라나 시험이란 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최적화시키는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시험용 공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굳이 다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네, 그 부품명을 다 알아야 되고 아니죠. 자동차 굴러가는 원리. 외국에 가면 아빠들 취미가 집 뒤에 차고를 만들어서 스스로 차 개량하는 그런 게 취미잖아요. 그분들은 차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 혼자 하세요. 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차 한 대를 대하더라도 그래요. 그들은 자기 몸같이 공부하면서 자기 차를 수십 년간 튜닝을 하고 네. 자기가 고쳐가면서 자기만의 차를 만들어 가요. 차에 애정을 줘요. 공부도 그렇게 하겠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네. 충분히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게 받쳐주니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지식과 자기만의 네.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누구나 차고 한 대씩 갖다 놓고 차 뜯어보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일단 우리나라 시험의 특징은 외국도 그렇고요. 시험이라는 건 사람을 뽑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소익이란 걸 기업이 왜 원하느냐. 다 조건이 좋은데 나왔고 다 학점이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배구 선수가 블로킹만 잘하면 되지. 100m 달리기를 왜 잘해야 돼요? 근데 왜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해요? 그럼 블로킹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블로킹 같은 경우에 고급 공부, 어떤 자기 전문 공부라고 치자면 그 전에 기초 체력 부분 있죠. 이쪽에서 좀 빠르게 통과하게 해주거나 왜냐면 영어가 필요 없는데 토익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기초 테스트, 체력 테스트를 훈련 빨리 통과하게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영어 강사처럼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가장 발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같은 공부를 할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공부 방식이 어떤 기본적인 많은 과목의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 방식이라면 일단은 애들이 처음부터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도 그렇고 한국식 영어 교육 방식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왜 그러냐면 효율적이거든요. 맞아. 근데 누구나 영문학과 교수님처럼 영어 공부를 할 필요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단시간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장점을 많이 봐주고 그리고 미국도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아이들은 뭐 SAT 시험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수학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 강사분들이 오히려 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과외 그룹이나 많아요 거기. 그쵸. 한국은 시험이 강한 나라. 예. 그렇다는 거 어디서든 생존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 룰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에서 대처하는 순발력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네. 1인당 앞으로 일자리가 하나야.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인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1인당 일자리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의지만 있다면 기회가 있는 사회야.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한 100명당 일자리 하나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유 있게 깊이 있는 모든 과목을 그 많은 과목을 요구하는 과목을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군가 도와줘야죠. 예.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시기적으로 봤을 땐 어느 시기엔 필요하다. 어느 국가엔 필요한 시스템이다. 특히 일자리가 적고 경쟁이 높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난을 하신다면 그러시기 전에 사회 구조를 좀 바꿔놓고 비난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일자리 하나당 사람 하나 정도라서 지나친 경쟁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보고할 수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 뭐 그런 잘 사는 나라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교육 방식이 필요가 없겠죠. 바꿔야 되겠죠.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삶이랑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교육을 받고 성공을 하신 분들, 정치도 하시고 대표님들도 되시고 이제 사회 기성세대가 되셨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평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또 위에 세대처럼 자기 아래 세대를 비난만 하시면 자기도 그 비난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놓고